예, 수업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소스는 완성을 했죠. 그래서 볼 어레이 데모라고 해서 볼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그 클래스에 해당하는 객체들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서 볼스라고 하는 배열에다가 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볼스라는 배열은 5개의 공간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 int i는 i가 2까지 돌면서 지금 현재로는 객체긴 한데 뭐 아무 값도 안 가지는 일반적인 객체를 하나 여기다 담습니다. 그러면 2개까지만 담고 나머지들은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 값들은 안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5개를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5개. 너무 큰데요. 이거 지우고 다시 하나, 둘, 이렇게 있으면 첫 번째 객체에는 뭔가 참조 주소가 하나 나올 겁니다. 참조 주소. 그리고 두 번째 참조 값 주소라고 해야 하는 뭐 주소 값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널 그다음에 널 뭐 이렇게 값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 밑에 보시면 어, 베이스 볼스라고 하는 곳의 내용들을 싹 다 이제 내 배열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포이치문이죠. 순회하면서 베이스 볼이라고 하는 객체를 임시로 담아줘요. 하나씩.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거죠.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가 어디죠? 어, 참조값이죠. 참조. 객체의 참조값. 참조값. 그러면 얘가 폼을 두면서 볼스가 되면서 하나씩 끄집어 와요. 끄집어 와서 어디다 담냐면 볼에 볼이라고 하는 객체에다 담아준단 말이야. 여기다가. 그러면 얘는 참조 주소니까 참조값을 갖는 애니까 참조 변수니까 이 참조값이 얘가 갖고 있던 참조값 있죠? 그 참조값을 이렇게 가져오니까 이 참조값을 통해 가지고 찾아갑니다. 찾아가면 실제로 볼 타입의 볼 타입의 볼 객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스택이나 큐나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를 담아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볼은 이제 거의 빈값을 가지고 있는 애고요. 객체 지향 프로그램 공부를 더 해보시면 나중에 이제 저랑 같이 공부를 해볼 텐데 얘네들이 데이터의 구성들이 메모리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조금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어쨌든 참조해서 0번지 1번지의 값은 가져오는데 여기서는 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면 컨트롤 F10 누르시면 실행이 되겠죠.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면 보면 어, 이게 참조값이에요. 자, 참조값이고 자, 이 참조값이 객체가 2개 들어있으니까 하나, 둘, 그리고 나머지는 널 뿌리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사실은 요거 안 해도 그냥 바로 널이 출력이 될 것 같아요. 베이스볼 이렇게 했을 때. 자, 실행해 보시면, 예, 바로 베이스볼 참조값들 가지고 있고, 객체 2개,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는 비어 있었죠. 그래서 널 값을 출력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베이스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볼이 있잖아요. 베이스볼은 아니고 볼이 있고 여기에 클래스는 이제 멤버들을 가질 수 있는데 나중에 멤버들을 뭐 필드나 그다음에 메소드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되면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우선은 제가 임의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스트링 타입의 볼이니까 name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alt
insert key를 누르시면 constructor라고 하는 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체킹해서 잡아주시면 자, 볼과 이 클래스 볼과 안에 멤버로 있는 베이스 볼이 저게 베이스 볼이 아니라 클래스 볼과 내부에 있는 메소드 명이 같은 볼이라고 하는 애가 만들어져요. 만들어지고 이 만들 때 지금 얘가 기본 생성자는 없으니까 여기서 에러가 났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이름을 넣게 됩니다. 뭐 야구 이름이 뭐 반복문으로 넣기 때문에 뭐 야구, 축구 이렇게 넣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야구 뭐 좀 구문자를 가지기 위해서 야구 I 이렇게 넣어보죠. I. 그러면 야구 1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야구 1이라는 애가 들어와주고요. Alt Insert 키 누르시면 또 get라는 거 하나 메소드 하나 만들어 보죠. 그러면 얘는 출력을 할 수 있어요. getName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좀 클래스를 좀 완성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 안에서 출력을 하는데 한번 출력해 볼까요? 여기서 자 널널널 맞습니다. 요것만 출력하면 그런데 여기서 get name은 이제 쓸 수가 있어요. 메소드. 그러면 얘는 지금 에러가 날 거예요. 여기서 에러 났죠. null point exception. 왜냐하면 첫 번째 배열, 두 번째 배열에는 첫 번째, 두 번째 배열에는 이 볼이라는 클래스 타입의 객체가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나머지는 다 null이에요. null일 때 null 객체에 대한 get name을 주고 있기 때문에 exception이 걸려요. null point exception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사실은 이제 exception을 처리하는 어, 로직을 만드셔야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바로 나오는 건 아닌 것 같고 어, 자 그냥 여기서는 if 만약에 베이스볼이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널이 아니라면 이때 getName 해라 라고 찍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충 클래스의 생성자와 그 다음에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멤버 필드와 이 멤버 필드의 값을 출력하는 getName이라고 하는 get 메소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봤고요. 그거를 이렇게 출력을 했고요. 그리고 그 볼스라고 하는 볼 타입의 객체들이 담기는 배열을 우리는 한번 봤어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래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야구 제로, 야구 원 이렇게 제대로 나오는 거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계속 제가 말씀드릴 때, 자, 제가 말씀드릴 때 이렇게 공간 안에, 자, 공간 안에 참조값이 들어간다고 했죠. 참조값은 사실 약간 비슷한 게 그냥 고유 식별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이 메모리 주소 값을 직접 이렇게 여기를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로 갈 수 있는 힌트가 있는 그런 코드예요. 그래서 참조 값은 보통 해시 암호라고 해서 해시 값을 가지는데 유일한 어떠한 식별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참조 값을 우리가 조금 음, 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참조 주소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지만 명확하게는 참조값은 실제 메모리 주소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참조값이 두 개 들어가죠. 그다음에 널. 그래서 제가 운영 중에 참조값, 참조 주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참조 주소라고. 사실은 참조 주소 값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참조 주소를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어떠한 고유 식별 코드예요. 그러니까 자바 내에서 자바 컴파일러에서 JVM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책입니다. 결국 얘를 통해서 실제 메모리 주소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참조 주소라고 가끔씩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명확한 건 아니다. 이게 100% 팩트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그 다음에 우리가 비교적 이제 주소라는 말이 더 이제 입에 착착 잘 와 닿고 머릿속에서 생각하기 편하기 때문에 참조 주소란 말을 가끔씩 할 때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요. 다음은 자, 우리가 계열 백체, 객체 배열 요거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열거 타입을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제한된 수의 일이나 사건 등에 대해 숫자를 표현한다. 각 숫자에 대하여 부여된 의미를 개발자가 숙지. 일어난 사건에 대한 경우 수가 많다면 개발자 관점에서 불편. 부여되지 않은 의미 없는 숫자. 컴파일러는 알 수 없다. 어, 출력값의 의미 없는 숫자로 표현.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자바 열거인 타입은 5부터 열거 타입을 제공합니다. 제한된 사건에 대하여 숫자 대신 상수를 정해서 부여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즉 지금 여기 보시면 숫자로 뭔가 제한된 일이나 사건 등에 대해서 숫자로 표현하게 되면 개발자가 이 숫자라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개발자뿐만 아니라 예, 숫자보다는 문자가 더 이해하고 외우기 편해요. 그래서 뭔가 지금 각 숫자에 대해서 부여된 의미를 개발자가 숙지를 해야 하는 사항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5라는 5라는 값에다가 우리가 뭔가 의미를 부여했어. 뭐 의미를 부여했냐면 5는 남자 이런 거, 6은 여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계속 이해하고 있어야 한단 말이죠. 개발자 입장에서. 왜냐하면 프로그램에 그렇게 쓰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했다는 거는 그렇게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계속 숫자를 가지고 이 프로젝트 내에서는 5와 6은 남자, 여자를 뜻하는 거다. 그런데 실제로 이 상수값을 써야 할 때는 어때? 그러니까 5하고 6이라는 걸 가지고 계산을 해야 할 때. 그러면 혼돈이 생기는 거죠. 5와 6을 나타내는 거를 우리는 문자적으로 남자, 여자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 놨는데 결과가 어떤 계산의 결과가 5가 나왔어. 근데 얘를 5로 볼 거냐? 안 그러면 남자로 볼 거냐? 상수값인 5로 볼 거냐? 안 그러면 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남자로 볼 거냐? 이때는 우연찮게 계산의 결과가 5로 나와서 남자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은데 5로 나와서 5가 나온 거예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는 매번 기억하고 사용하고 그다음에 일이나 사건에 대해 경우일수가 엄청 많다면 이걸 다 외우고 나기 힘들기 때문에 열거형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어, 열거형은 열거형은 서로 연관된 사건들을 모아 상수로 정의한 것 이래가지고 자바 랭스 이넘에서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열거형에 가지고 있는 열거 타입 이름이 상수 목록들이에요. 이런 거. 그래서 이놈은 또 나중에 배울 겁니다. 클래스에 좀 변형된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잠시 나왔기 때문에 열거 타입을 바로 이제 조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 젠더라고 하는 열거 타입을 선언하면 얘네들이 멤버로 가지고 있는 상수값이 1, 2, 3, 4, 5, 6, 7, 8 이런 숫자 의미의 상수값이 아니라 이런 문자를 하나 만듭니다. 문자를 만들면 메일, 페메일 해가지고 메일이라는 애는 남자고 페메일은 여자이구나라고 해서 문자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문자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고 있냐면 이 문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명확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우리는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0, 1, 1 이렇게 숫자로 표현해 버리면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여러분들 개발자들끼리는 약속을 했지만 어 개발하다 보면 갑자기 0은 다른 뜻이 있는데 제로 뭐 숫자 상수 제로인데 1은 다른 뜻이 있는데 왜 갑자기 이거를 남자 여자로 구분해 가지고 남자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다른 의미로 써야 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열거형이라는 거 가지고 예,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쓰는 방법은 이래요. 퍼블릭 이넘 젠더라는 걸 하나 만들고요. 거기에 멤버로서 뭘 가지고 있냐면 메일과 페메일이 있습니다. 메일과 페메일. 그리고 이 젠더라는 거 사실은 열거형은 얘가 갖고 있는 메일 그 상수형 변수, 상수는 변수가 아니니까 변수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상수, 메일이라는 상수와 페메일이라는 상수는 의미가 이미 부여돼 있어요. 남자와 여자라고 부여돼 있고, 사실은 요렇게만 보통 쓰는 편인데, 젠더는, 이 놈이라는 열거형 타입은 결국 클래스의 파생형이기 때문에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 다 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밑에 멤버로서의 뭐 멤버로서의 메소드 그다음에 멤버로서의 필드 이런 것들도 다 가질 수 있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어쨌든 멤버로서의 뭐 일종의 얘가 필드죠. 필드 내용. 나중에 개체 지향 프로그램 할 때 이제 하는 내용이라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정확한 내용을 의미를 이해합시다. 어쨌든 메인에서 쓸 때 어떻게 쓰면 되냐면 젠더 타입의 젠더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열거형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거기에다가 젠더.메일 해가지고 상수를 넣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젠더라고 하는 애는 젠더.메일을 넣기 때문에 이 젠더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되죠? 남자를 의미하고 있는 내포된 상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결정 난 거예요. 포인트를 딱 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젠더 프린트, 젠더 인포 해보면 실제로 남자가 가지는 어떠한 내용들, 요 내용들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또 바꿀 수 있어요. 젠더라는 객체에다가 다시 젠더 페메로 바꿉니다. 바꾸면 여자라는 내용의 값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상수인 거죠, 이게. 그래서 요거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출력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열거형이 있다. 열거 한번 그냥 우리 나온 김에 바로 어, 개발을 해볼까요? 예, 개발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클립스에서 자, 여기까지 챕터 3 계속 합니다. 그다음에 enum values 해가지고 enum의 어 그러니까 열거형 타입의 밸류 값들을 확인하는 그런 형식의 어,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죠. values라고 하겠습니다. enum values 그리고 키우고요. 자, public static void main을 하나 만드는데 이 전에 얘가 열거형의 젠더라는 거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젠더라는 거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얘가 없어요, 지금. 얘가 없기 때문에 빨간불이 켜지죠. 그러니까 젠더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젠더 점 이렇게 넣으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빨간불이에요. 왜냐하면 젠더라고 하는 이넘을 설계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create 파라미터 젠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자, 또 뭘 얘기를 하고 있나 보니까 create enum 젠더가 있네요.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 여기서 하나 젠더를 하나 만들 수 있네요. 지금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enum values인데 여기가 챕터 3의 젠더.자바로 나와 있네요. 이렇게 아마 세이브하면 여기 나올런지 안 나오는지 모르는데 이 페메일이 없네요. 그래서 사실 여기다 설계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위에다 설계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용만 가져오겠습니다. 얘는 지우고요. 지워도 됩니다. 안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안에서는 못 만들게 돼 있어요. 그냥 위에다 만들겠습니다. 자, 이놈 젠더인데, 어, 이렇게 퍼블릭으로 만들지 말고, 퍼블릭으로 만들면 얘가 바깥에 있어야 돼요. 근데 안에서 하려면 그 퍼블릭으로 안 만드시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메일을 가지게끔 해야겠죠. 메일. 그 다음에, 어, 이렇게 두 개 형태로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퍼블릭 보이드 해서 메소드를 하나 만들 거예요. 어, 끝에 제가 이걸 놓쳤네요. 여기 뒤에 세미콜론을 하나 찍어야겠죠. 그리고 퍼블릭 해서 음, 보이드 해서 프린, 프린트 젠더 그다음에 인포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겠습니다. 메소드.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부터 아직 안 배웠죠. 어쨌든 this 해서 this의 값이 this는 내 자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this의 값이 this 개체의 현재 값이 케이스로 메일이거나 뭐 이렇게 지금 표현도 되는데 어, 이러면 이렇게 해야 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스위치 케이스면은 이렇게 써요. 마지막에 br 브레이크라고 하나 놓고 그다음에 또 케이스가 페메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브레이크 해서 놓고 여기에다가 코딩을 하나 할 겁니다. 뭐라고 코딩할 거냐면 시스템 아웃 어, 열거 타입의 이름 이거는 열거 타입으로 만들면 알아서 상속되는 메소드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 모음 해서 values라고 하는 메소드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음, 시스템 여기에 자, NAM은 현재 내가 취하고 있는 상수값에서 이제 의미를 부여한 거죠. 여기다가 면역에 의무가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어, 열거 타입에서 상수 모음 있고 변역의 의무가 없다 해야겠죠. 그 다음에 순서 오더 라인에 하나 빠졌네. 그래서 순서도 하나 넣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페메일과 메일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순서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순서는 오더 오드 오디날 예, 뭐 R D O R 예, 오디날 고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열거역 타입에서 위에서 열거형 타입을 선언하게 되면 다 알아서 따라서 들어오는 메소드들이에요. 찍어보면. 그래서 우리가 만들지 않아도 이미 쓸 수 있는 겁니다. 열거형 타입으로 뭔가 만들게 되면. 좀 줄여볼게요. 자,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로 젠더가 만들어졌고, 젠더 페메일 해가지고, 실제로 페메일의 프린트 인포, 젠더의
젠더의 프린트 인포를 이제 만들게 되면, 선언하게 되면 뭔가 에러가 났네요. 아, 뭐 이렇게 1로 만들어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사항입니다. 좀 줄여서 볼까요? 자, 젠더라고 하는 이넘은요. 젠더 타입의 이넘 젠더 변수는요. 상수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떤 상수값? 메일과 페메일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일에는 의미를 부여를 해놨어요. 페메일도 우리는 프로그램적으로 의미를 부여했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남자, 얘는 여자. 이런 상수값을 가질 수 있도록 했어요. 상수의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머들끼리의 약속은 무조건 문자열을 대문자로 다 맞추는 겁니다. 대문자로 다 맞추는 거. 그리고 gender.print info라고 해서 얘를 호출하게 되면 안에 this라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this가 뭐냐면 사실은 이 this가 바로 찍히진 않는데 지금 현재 객체예요. 현재. 그러니까 이 젠더의 객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는 실제로 얘가 이 this라는 애가 상수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수값의 페메일, 그러니까 메일과 페메일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this를 한번 제가 여기 뿌려질지 안 뿌려질지 모르겠는데 프로세스 this를 한번 뿌려볼게요.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볼게요. 다른 거죠. 여기서 얘를 실행하고 보세요. 열거형 타입 이름 name 페메일이고요. 아, 메일이고요. 그 다음에 this를 찍었더니 또 메일이죠. 이렇게 this를 찍었더니 그러니까 이 값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상수 모음해 봤더니 values라고 하는 게 그냥 포인터가 나왔네요. 예, 순서는 0. 그래서 페메일은 병력의 의무가 있다. 이 values가 상수 모임인데 여기에 조금 잘못 얘가 지금 참조 값이 나와 있거든요. 요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네, values가 있는데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여기에 뭔가 뜻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습니다. 상수의 모음은 지금 봤더니 어, L 무슨 젠더 해가지고 지금 참조값이 나왔고요. 자, 다시 요거를 이제 젠더에다가 똑같이 이번에는 페메일을 가지고 상수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두 번 출력하는 거죠. 바꿨을 때 객체를. 네, 여기 약간 뭐 틀리긴 하죠. 틀리긴 하고 어, values라는 게 결국은 상수의 모음에 참조값이 들어가는 거는 왜 그런지는 조금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 네. 요 상수 모음을 다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하고 어레이스를 추가를 하고 여기 하나 요 util에 어레이스를 추가했어요. 이러고 난 다음에 출력하면 뭔가 다른 게 있어요. 봐봐요. 상수 모음이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values를 to array to string으로 바꾸니까 실제로 values가 갖고 있는 지칭하는 거는 상수 모음이 맞아요. 상수 모음 배열이 맞는데 그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뭐가 나왔냐면 참조값이 나왔죠. 그 참조값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배열이 있었던 거죠. 이런 배열이. 그래서 요거는 살짝 PT에서부터 조금 잘못된 내용이었는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변경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원 밸류를 한번 다뤄봤고요. 자, 인원 밸류는 사실 지금 열거형 타입 예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지금 클래스 타입에서 그러니까 자바의 타입에서 클래스 타입, 인엄, 열거형 타입, 뭐 나중에 인터페이스 타입, 그다음에 어레이 타입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보고 봐야 하는데 인터페이스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인터페이스는 나중에 객체 지향 공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인터페이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안에 열거형 타입도 지금 나올 순서는 솔직히 좀 이른감이 있는데 우선은 있길래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자, 열거 타입의 응용 일종의 클래스 타입인 열거 타입도 생성자 필드 및 메서드를 가질 수 있다. 열거 타입 상수는 생성자에 의해 인스턴스 열거 타입 상수는 생성자의 인스턴스, 생성자 필드 및 메서드의 열거 타입 상수를 구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거 타입 상수 뒤에는 반드시 세미콜론을 구분한다. 이렇게 필드 생성자 메소드라고 하는 거는 필드는 변수거든요. 멤버 변수. 그다음에 생성자는 메소드긴 한데 특이한 생성자예요. 특이한 메소드예요. 이거는 스페셜한 메소드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이 스페셜한 메소드를 나중에 객체 지정할 때 다시 설명 들어갈 거고요. 객체 공부할 때 메소드는 함수, C언어에서 함수고요. 어떤 기능을 어, 재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콜하면 할수록 하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능 메소드. 그리고 요 위에 특별하게 열거형 상수 타입들을 인원, 패밀 뭐 이런 것들을 적어 놓을 수가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상수는 무언의 약속으로 모든 문자열이 대문자로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의 약속이에요. 이걸 좀 지키셔야 하고요. 열급 타입 운용 예제 해가지고 뭐 크레딧 뭐 이런 것들 지금 보니까 어, 지출하고 지불 카드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신용 카드를 선택하고 선불 카드를 어, 선택하고 해서 내가 이 상수값에 의해서 어떤 것들이 선택됐는지 스위치 케이스문으로 이렇게 지정되었거든요. 그래서 DBC나 프리페 프리 프리페이드나 뭐 크레딧이나 이런 것들을 상수값으로 만들어 주고 이 상수값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여기 my 카드 타입의 값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그거에 대해서 스위치 케이스문을 정했습니다. 즉 다시 한번 말하지만 카드의 타입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그것들을 이렇게 문자하고 서로 매칭을 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돼 있으면 어, 마이 카드 타입이 1이면 직불 카드고 2면 신용 카드고 3이면 선불 카드다. 그러니까 1, 2, 3도 아니면 어떻게 알 수 없는 카드 타입이다. 이렇게 코딩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코딩하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의미를 이미 숫자라고 하는 상수값이 있는데 그 상수에다가 다 의미를 또 부여하게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의미를 하나씩 더 부여하게 되니까 나중에 이제 프로그래머들끼리 약속이 이제 조금 이렇게 뭐 조금 단단하지 않으면 하다가 또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1, 2, 3이라고 하는 상수는 엄연히 계산할 때 이미 숫자적인 의미를 다 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중치를 다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상수로 쓰는 거는 좀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엄이라고 하는 열거형 타입을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넘어가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바 타입 다 끝났어요. 자바 타입은 너무 이제 긴 여정들을 가지고 왔죠. 사실은 요게 자바의 특징적인 것이 아니라 물론 일부 자바의 종속적인 기술이나 종속적인 설정이나 타입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어, 다른 프로그램 언어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자바의 타입에서 이런 거, 데이터 타입 이런 것들. 그 다음에 C++에서도 다 이런 거 쓰고 있어요. C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그리고
뭐 사칙 연산, 그리고 연산자 우선순위, 논리 연산, 비트 연산 이런 것들이 조금 약간 상이하게 디테일하게 좀 틀릴 뿐이지 거의 일맥상통하게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자바를 먼저 기초 프로그램 언어로 배우느냐, C를 기초로 해서 처음에 프로그램 언어를 배우느냐, 혹은 C샵이나 혹은 파이썬은 약간 문법이 틀리긴 하지만 C++이나 이런 것들을 기초 프로그램 언어로 배워서 시작을 하면 여기까지는 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뭘 선택하셔도 상관없다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자바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 자바의 이제 더 특징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수업을 더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할 텐데 다음 또 객체지향 프로그램과는 조금 관련이 없는 이제 일반 문법 프로그램 언어의 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프로그램 언어의 문법 중에 제어문, 제어문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자, 자바나 프로그램 언어나 프로그램 언어 C 언어나 그리고 뭐 파이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린트 언어들도 좀 마찬가지예요. 이 제어문, 제어문을 통해서 어떠한 논리 연산을 하고 난 다음에 true and false가 결정이 나면 그 true and false를 기준으로 해서 행동들을 다르게 취하게 명령어를 다르게 음, 받아들일 수 있게 그 다음에 결과를 다르게 출력할 수 있게 해주면 얘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로그래밍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짜는 것들을 프로그래밍 한다 얘기하는 거죠. 사실상 여기까지 제어문까지 다 배운다면 아주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정도는 다 하실 수 있어요. 어, 객체지향적인 느낌보다는 기본적인 프로그램 언어는 다 할 수 있습니다. C 언어, 그다음에 C++, 뭐 파이썬 이런 거 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객체지향스러운 더 이제 딥한 기술들을 배워야지만 유용한 프로그래밍을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은 요거 제어문의 종류부터 봅시다. 자, 자바 프로그램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순차적인 흐름을 제어해야 하는 경우 제어문을 쓸 수 있다. 제어 구조는 순차 처리, 선택 처리, 반복 처리로 이제 구성이 된다. 순차 처리라는 거는 말 그대로 1, 2, 3, 4 라인이 있으면 그냥 쭉 들어가는 라인이에요. 근데 선택 처리라는 거는 자, 5, 6, 7, 8이 있는데 5로 딱 들어가서 6으로 가는 게 아니라 8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다 뛰어넘고 6, 7 뛰어넘고 8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9, 10, 11. 자, 반복 처리는 거는 9에 가가지고 10, 11을 하고 다시 9로 와서 10, 11을 하고 다시 9로 와서 10, 11을 하고 다시 9로 와서 10, 11을 하는데 어느 순간 12로 나가게끔 하면 요게 반복 처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 처리를 할 때는 조건문을 쓰고요. 반복 처리를 할 때는 역시 반복문을 쓰겠죠. 반복문. 루비라고 하기도 하고요. 루프. 어, 그래서 보통 순차 처리는 그냥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프로그램들이 다 순차 처리입니다. 순서대로 쭉 처리했던 거고요. 근데 선택 처리, 조건 처리에 의해서 8로 갈 것인가, 혹은 10으로 갈 것인가, 혹은 6으로 갈 것인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그 라인으로만 가서 다시 완전히 빠져나오는 구조, 이런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반복 처리는 다시 말하지만 루프 계속 도는 거죠. 그래서 조건문, 반복문, 기타 제어문이라고 하고요. 보조 제어문이라고도 합니다. 보조 제어문이 있고요. 조건문에는 if, else, if, if, 그 다음에 else, 그 다음에 사망연산자, 스위치문, 스위치 케이스문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거의 이런 게 다예요. 보니까 다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게. 그 다음에 반복문은 while, do while, for문, enhanced for문. 옛날 이게 이제 포이치문이에요. 포이치문. 향상된
포문이라고 해가지고 되는데 우리 이거 다 지금 경험했어요. 지금 이런 거. Y문은 경험 안 한 것 같은데 포문은 좀 경험했습니다. 아까 배열하면서 조금 경험을 했어요. 어, 이런 로직들이 자 우리가 2차원 배열을 하면서 중첩 포문을 했잖아요. 중첩 포문이 쭉쭉쭉 들어가고 안에 또 제어문, if문이 쭉쭉쭉 들어가서 중첩을 나중에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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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쭉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옛날 암호 알고리즘을 전공을 했는데요. 암호 알고리즘 할 때 이 중첩문이 한 거의 11단계 안쪽으로. 보편적으로는 5에서 6단계에서 돌고 있고, 여기서 딥하면 진짜 제일 긴 거는 11단계까지, 11 뎁스까지 들어가서 계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한 번 로직 도는데도 계속 체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브레이크 하나 달고 브레이크 위치를 딱 잡아놓고 클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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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하는 값이 맞게 잘 계속 계산이 잘 되고 있는지 클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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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대기하면서 디버깅을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럴 일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암호 알고리즘 자체도 이미 좀 잘 보편화되어 있는 암호 알고리즘들이 많아요. 어, 뭐 RAS, 어, RAS, ECC, 그다음에 블록 알고리즘들도 많고요. 일반 해시 암호 알고리즘 가지고도 많이 사용하고요. 그래서 암호 알고리즘들이 이미 다 개발돼 가지고 라이브러리로 다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암호 알고리즘을 딥하게 들어가서 뭔가 프로그램을 짜는 그런 사칙 연산 자체를 짜버리는 그런 프로그램 거의 하시진 않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앱을 개발하게 됐단 말이에요. 앱을 개발하거나 안 그러면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플랫폼이라고 하면 웹 프로그래밍, 웹 서버 프로그래밍 뭐 이런 거. 안 그러면 프론트 프로그램. 프론트라고 하면 뭐 HTML 이런 거, JS. 그다음에 뭐 파이썬을 공부할 수도 있고요. 빅데이터 가면 빅데이터. 그다음에 AI, 인공지능 쪽으로 가면 파이썬 많이 공부하게 될 때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결국은 뭐 계산도 계산이지만 대체적으로 어, 문자열을 많이 다뤄요. 문자열. 문자열을 많이 다뤄서 인공지능 빼고요. 인공지능 빅데이터는 이제 문자열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개체 디텍팅이나 그다음에 언어 모델이나 이런 것들 언어 모델도 문제이긴 한데 안에 수식 가지고 모델을 구성하고 뭐 재구성하고 파라미터들을 바꿔가면서 좋은 결과가 얻어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인공지능은 그렇게 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희끼리 흔히 경험적 프로그래밍을 한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 값 저 값 바꿔보니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 이런 경험들을 가지게 노하우들이 쌓이는 거죠. 프로그래밍 기술보다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중요하게 되는 게 나중에 파이썬의 AI, 인공지능 이런 데고요. 거의 대부분이 운영 소프트웨어 쪽에는 문자열을 어떻게 잘 다루느냐. 뭐 이런 것들이 주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아마 우리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뭐, 제이손 같은 문, 데이터 포맷을 이용해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거든요. 서버에서는. 그러면 주고받고 되면 보통 단계가 한 3단계 이상으로는 이렇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 정도까지는 안 들어가요. 대체적으로 2단계, 중첩으로 2단계 정도 들어가니까 사실은 포문이나 반복문도 안쪽에서 중첩 포문 정도 잘 하시면 대신에 잘 하셔야 돼요. 바로 로직이 나오셔야 하고. 잘 하시면 결국은 뭐다? 좋은 프로그램, 그다음에 어, 쓸모 있는 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반복문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 있고, 어, 그 다음에 보조제어문이라고 해서 컨티뉴문과 브레이크문이 있거든요. 이제 컨티뉴는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반복문 막 돌다가 반복문이 돈다는 거는 반복문 돌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는 거거든요. 그러면 1, 2, 3, 4, 5잖아요. 6 돌잖아요. 6 돌고 다시 올라가서 1, 2, 3, 4, 5, 6 쭉 실행하고 다시 올라가서 실행하는 거야. 근데 컨티뉴가 만나면 어느 순간 컨티뉴 조건에 의해서 컨티뉴가 만나면 컨티뉴가 여기서 만들어지면 1, 2, 그 다음에 여기서 돌아버려요. 1, 2, 여기서 돌아버려요. 1, 2, 이렇게 돌고 다시 컨티뉴의 조건이 맞지 않으면 다시 여기 들어가서 다시 돌고 이런 구조예요. 자, 브레이크문은 1, 2, 3, 4 돌다가 어떤 조건에 2번에서 계속 조건을 물어봐요. 어떤 조건을 물어봐서 브레이크가 걸렸다. 그러면 그냥 아예 다 빠져나오는 거죠. 요게 이제 차이가 있겠죠. 자주 쓰는 보조 제어문들이에요. 요거에 따라서 어떨 때는 실행하고, 어떨 때는 실행 안 하고, 어떨 때 끝내고, 어떨 때 뭐 안 끝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로그램 게임을 쭉 하다가 컨트롤 알트 딜리트 누르고 엔터 치면 게임 끝나버리죠.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안에 키보드 인터럽트를 걸어놓고 키보드에 어떤 값들이 들어오면 값들을 물론 이제 이거는 OS 단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서 좀 예제가 좋진 않네요. 다시 그러면 게임을 쭉 하다가 내가 ES 키를 탁 눌렀어요. 그러니까 게임은 막 움직이고 있으니까 사실은 반복문의 집합이거든요. 계속 반복하고 EX 키를 딱 누르면 갑자기 멈춰버려. 그때부터 뭔가 새로운 레이어가 뜨면서 뭔가 입력을 기다리게 되는 현상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갑자기 멈추고 있는 상황, 이거 멈추고 있는 상황은 컨티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완전 EX에서 프로그램을 종료하시겠습니까? OK 누르면 그 조건에 맞는 해당하는 로직이 브레이크문이에요. 빠져나오는 브레이크문. 이해가 되셨죠? 뭐 현실적인 예시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예시를 들었습니다. 자, 우선 조건문 하나 if문부터 보겠습니다. 주어진 조건식에서 결과에 따라서 명령을 수행한다. 그래서 조건문은 if문과 else, if else if 그다음에 마지막 else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사망영상자 스위치가 있는데 하나씩 하나 볼 겁니다. 단순히 if문만의 예제예요. 이거 한번 같이 해볼게요. 먼저 메시지 체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에디터 인텔리제에 넣으시고요. 키우시고요. 모듈 하나 만들 거예요. 이제 새로운 챕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 챕, 챕, 오 이렇게 해서 만드시고요. 요 안에 src 안에 이제 각각 클래스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돼요. 자, 첫 번째 클래스로 new java 클래스 메시지 체커 체커라고 했네요. 체크까지만 해도 됐을 것 같은데 메시지 체커 그리고 public state void main 하나 만드시고요. 여기에 우선 입력하는 거를 하나 만들 거예요. 뭐냐면 스캐너라고 하는 애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하나 자바 util 스캐너라고 하는 애가 임포트 됩니다. 자동으로. 그 다음에 sc라고 해서 new 이거 sc라고 해서 객체 하나 시킬 겁니다. 그냥 이거 그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키보드 콘솔에서 데이터 받을 때 음, 예, 시스템 점 인 콘솔에서 데이터 받을 때 쓰는 문법이라 생각하고 요거 뭐 많이 고민하지 마세요. int num 해서 sc
점 next int. 자, 스캐너를 통해서 키보드를 통해서 뭔가 인풋 스트림을 받고요. 그 인풋에 값을 받아와서 int 타입으로 변형을 해서 놈에다 저장하라는 뜻이에요. 요거 요거 예. 제가 메시지 체커를 잘못 코딩했네요. 요거 금방 빨리 넘어갑시다. 이건 좀 이따 코딩할 거니까 이건 나중에 코딩합시다. 제가 잘못 코딩을 하고 있었네요. 자, 스트링 메시지 해가지고 여기다가 메시지를 하나 넣겠습니다. 메시지는 hello. 자, if문은 if 메시지 점 equals hello hello 했을 때 이게 맞냐 안 맞냐 물어본 겁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이 문법이 맞냐 안 맞냐. 우선은 우리가 메시지 equals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객체가 있고 객체는 스트링 객체죠. 스트링 객체 equals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메소드는 인제값이 있는데 인제값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 같은 인제값을 받는 애요. 그러니까 여기 값을 넣는 애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보시면 자, equals라고 하는 애는 반드시 뭔가 값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메시지가 hello라는 값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equals는 뭔가 문자열, 상수값, 문자열 값이 스트링 값이 들어오면 그거와 이 들어온 값과 내가 갖고 있는 hello 값을 비교하는 연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자값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얘의 메소드 원형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public boolean equals라고 하고 되어 있는데 boolean이 public은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고요. 그런 객체고 메소드고요. 그다음에 boolean은 뭐냐면 리턴 타입이 얘가 뭔가 계산을 쫙 하다가 결과를 true and false로 반납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equals는 그냥 메소드 명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들어오는 값이 있는데 오브젝트 값으로 들어온다고 되어 있어요. 오브젝트. 자, 요거는 나중에 객체 지원 프로그램 할 때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모든 클래스는 모든 클래스의 부모는 제일 최초의 부모는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라는 클래스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어떤 객체가 들어올 줄 모르죠. 어떤 게 들어올지 뭐 스트링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런 스트링 문자열 상수가 문자열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단 말이죠. 인티저 값이 인티저의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허용해줘야 한대. 그러면 만약에 equals가 단순히 스트링 객체 안에 있는 equals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 받는 형태를 단순히 스트링 타입으로 받는다라고 했으면 이런 걸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받고 싶은 거예요. 다른 클래스 타입의 객체도 인자값으로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모든 클래스 타입의 객체들은 부모가 있어요. 그게 오브젝트 타입이에요. 그래서 인티저든 스트링이든 우리가 만든 카라는 클래스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른 클래스들도 전부 다 부모 이름으로 부모 형질로 인자값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코딩을 더 해보면 요거는 메시지죠. 자 시스템 뭐예요? 인사 메시지다. 이렇게 코딩을 했어요. 자 라인을 봅시다. 라인 봤더니 1번부터 9번입니다. 음, 1, 2, 3, 4, 5, 6, 7, 8, 9라인까지. 자, 순차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제 내려갑니다. 1, 2, 1, 2, 3. 됐죠? 4라인에 갔더니 순차적인지 않죠. 얘는 선택적이죠.
그 선택적인 거에 따라서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참이면 얘가 equals가 true, true이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true이면 5라인으로 가요. 맞죠? 그리고 6라인 가요? 7라인 가요? 8라인 가요? 9라인 가요? 계속 순차적으로 이어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메시지가 메시지가 음, 여기 메시지라고 넣으면 안 되네. 헬로라고 넣어야죠. say hello. 예. 자, 요 상태고 요번에는 기존에는 헬로라고 했으니까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 2, 3, 4, 5, 6, 7, 8, 9. 자, 순차적인 실행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로 쭉 갔고 선택적인 실행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TRUE 조건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 true이면 이렇게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펄스일 때가 있겠죠. 약간 이제 바꾸는 거지. 할로가 아니라 미묘하게 제로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이게 실행해보면 아무것도 안 떠요. 만약에 그냥 헬로였으면 뜨죠. 인사 메시지다. 그런데 미묘하게 제로로 바꾸고 하시면 아무것도 안 뜨죠. 요게 선택적 실행이라는 거예요. 자, 1, 1, 2, 3, 4, 5, 6, 7, 8, 9. 1, 2까지 선택적으로 잘 갔습니다. 여기 조건절이 있어가지고 봤더니 뭐예요? false예요. false면 자, 여기까지 실행 잘했다가 5를 건너뛰고 이렇게 가요. 건너뛰고 5는 실행 안 하고 여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는 아예 실행을 안 해버렸죠. 온라인.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5를 실행할 수도 있고 5를 실행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문법이 if문, 선택문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그러면 요거는 헬로라고 하고 뭐 이런 것도 선택을 만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논리 연산 같은 거 많이 배웠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런 거 있죠. 자, int num은 5인 5인데 조건절 조건에다가 조건을 붙여버리겠습니다. num 모드 2가 1과 같냐 물어보는 겁니다. 같나요? 조건이 여기에 이 조건이 합당해야죠. 합당하면 true이면 num 플러스는 홀 수 있다라고 이렇게 코딩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조건에 의해서 얘를 실행할지 안 그러면 바깥으로 그냥 6라인으로 빠져나와서 요로 실행할지 이 부분에 완전 바깥 라인이 7라인까지 봐야겠네요. 7라인까지 실행할지 요걸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 3이 아니라 2죠. 2로 해야죠. 자, 5는 홀수이다. 맞죠? 그러면 요거로 했으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거죠. 다시 요거 5일 때를 봅시다. 5일 때를 봤더니 1, 1, 2, 3, 4, 5, 6, 7, 8, 9. 자, 순차적으로 쭉 잘 갔습니다. 4라인에서 물어봐요. 홀수냐 짝수냐? 홀 짝이 아니라 자, 1, 2, 3, 4, 5, 6,
7, 8, 9, 10이고 쭉 실행됐다가 살아있는에서 물어봐요. 모드 2한계 읽어봤냐 물어봤을 때 지금 같은 건 참이기 때문에 5, 6, 7, 8, 9, 10으로 잘 넘어옵니다. 순차적인 실행이 되는 거죠. 다시 여기다가 자 이번 6을 넣었어요.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이죠. 그럼 쭉 잘 넘어왔다가 살아있는수 물어봐요. 모드 연산 했을 때 1이냐 물어봤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뻘스잖아요. 뻘스니까 5라인에 못 들어가죠. 6라인은 들어갈 수 있나요? 6라인도 못 들어가죠. 6라인은 이 if문의 블록 라인이니까 여기까지. 못 들어가니까 뛰어넘고 7라인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6라인까지 뛰어넘었다고 했는데 7라인까지 뛰어넘는 겁니다. 그럼 7라인부터 쭉 실행하는데 7, 8, 9, 9는 아무것도 없고 8에 봤던 8까지가 끝나는 거죠. 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8라인까지 끝나는 그럼 프로그램이 종료된 거예요. 엔드. 요게 선택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 로직을 실행할 건지 저 로직을 실행할 건지 결정해주는 선택문이라는 겁니다. if문. 요것들의 조합이 계속 일어나요. 프로그램은 반복문과 선택문의 계속 조합. 예. 그리고 지금 이제 1시간 정도 끝났으니까 우선은 조금 중단을 하시고 좀 쉬었다가 나중에 다음 시간 이어서 얘기하고 요 선택문이 이런 거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음 시간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